자, 다들 왔구나. 경제학 짱박사야. 오늘은 우리 노무사 시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리아스 노동경제학 교재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공부를 시작해 볼 거야. 모든 이론의 출발점이자 시험의 기본기, 바로 노동 공급의 기초적인 사실들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넘어가 보자고. 우리가 왜 복잡한 이론이나 그래프보다 이 사실들부터 봐야 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노동경제학의 그 수많은 이론들은 전부 지금부터 우리가 볼 이 현실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출제위원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문제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현실 데이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어떤 이론이 나와도 그 핵심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고득점 답안으로 가는 첫걸음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사실부터 한번 살펴볼까? 박사님,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큰 흐름은 뭔가요? 좋은 질문이야. 바로 지난 100년 동안 미국 남성들이 노동시장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한마디로 꾸준히 하락해온 그 추세를 먼저 볼 거야.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보리아스 교재의 핵심표 2-1과 2-2에서 출발해. 먼저 저 위에 있는 표 2-1, 즉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자고. 자, 표 2-1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한번 봐봐. 1900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데이터인데 어때? 뭔가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아? 숫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 오, 박사님, 진짜 그러네요. 1900년에는 80%였는데 2019년에는 69.2%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11%포인트나 하락했는데요? 정확해. 바로 그거야.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핵심 사실.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머릿속에 딱 저장해둬. 그럼 이 하락을 이끈 주범은 뭘까? 자, 이 표의 맨 오른쪽 열 65세 이상 남성 부분에 한번 집중해봐. 1900년에는 무려 63.1%의 고령 남성들이 일을 했는데 2019년에는 24.7%로 뚝 떨어졌어. 거의 폭락 수준이지? 바로 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간 게 전체 남성 참가율 하락의 핵심 동력이었던 셈이야.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고. 여학생은 남성 참가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 그럼 여성은 어땠나요? 반대였을까요? 맞아. 바로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노동시장의 가장 극적이고 뭐랄까 혁명적인 변화와 마주하게 돼. 바로 여성 노동 공급의 폭발적인 증가. 자, 이번엔 표 2-2를 한번 보자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데이터인데 이건 뭐 남성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펼쳐지지. 이 숫자들의 변화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바꾼 진짜 혁명이었어. 와, 진짜네요. 1950년에 29%였는데 2019년에는 57%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그렇지. 특히 20세기 후반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자, 그럼 우리의 두 번째 핵심 사실은 뭘까?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세기에 걸쳐 극적으로 상승했다는 것. 그리고 이 혁명의 중심에 이 혁명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결혼한 여성들이었어. 예전에는 결혼하면 대부분 집안일을 했던 기혼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나오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 점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에 참여했냐 안 했냐 이 큰 그림을 봤어.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일했을까? 세 번째 핵심 사실, 바로 근로시간의 변화야. 이 그래프 2-1을 한번 봐. 1900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건데 어때? 전체적인 추세가 그냥 한눈에 쫙 들어오지? 꾸준히 아주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 근데 시험 답안지에 이 그래프를 통째로 그릴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인 숫자 3개만 딱 기억할 거야. 1900년대 초에는 주당 55시간이나 일했고 1940년대에 들어서야 우리가 아는 주 40시간제가 정착됐어. 그리고 2013년에는 34시간까지 줄어들었지. 자, 세 번째 핵심 사실.
평균 근로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했다. 간단하지? 자,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정리해봤어. 이제 시선을 현재로 확 돌려서 2021년 바로 지금 미국의 노동 공급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스냅샷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 표 2-3이 바로 그 스냅샷이야. 숫자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쫄 거 없어. 여기서 우리는 교육 수준, 나이, 인종 같은 것들이 오늘날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줄게. 아, 박사님, 표를 보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남자든 여자든 경제활동 참가율이 뚜렷하게 높네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보니까 여성은 12%인데 남성은 4.6%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제 근로를 훨씬 많이 하는 것도 눈에 띄어요. 짱 박사. 둘 다 아주 예리하게 잘 찾아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별로도 참가율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지. 이 세 가지, 즉 교육 수준, 성별 근로 형태 차이, 인종별 차이, 이게 바로 2021년 현재 노동 공급의 핵심 특징 세 가지야. 자, 오늘 우리는 20세기 노동시장을 관통하는 네 가지 핵심 사실을 모두 정리했어. 남성 참가율 하락, 여성 참가율의 형령, 근로시간 감소, 그리고 현대 노동 공급의 단면까지. 그럼 이 사실들이 과연 여러분의 시험 합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박사님, 솔직히 노동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어디서 이상한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이타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거든요. 오늘 배운 이런 사실들을 안다고 해서 정말 그런 문제들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 이른바 불이타라는 건 결국 기본기를 묻는 문제야. 오늘 배운 이 기초 사실들이야말로 노동경제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라고. 이 사실들을 계속 반복하고 곱씹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어떤 낯선 이론 문제가 나와도 아, 이건 여성 참가율이 급증한 현실을 설명하려는 이론이구나 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돼. 그 힘이 바로 두려움을 통찰력으로 바꾸는 합격의 열쇠야.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